보통 충동적이거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걸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기질적으로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전두엽 발달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ADHD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데는 양육자의 양육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상당히 반항적인 모습 또 있었던 거 기억하니? 그리고 중학교 때 너 핸드폰을 던졌던 거 기억나니? 부모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비난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셀프 토킹을 가르친다는 거는 부모 자신이 평소에 자기가 셀프 토킹을 할 수 있어야지 가능한 거다. 허당엄마입니다. 오늘 충동성과 분노 조절 잘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해. 그때 출근할 때 저도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어떡하죠?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정도로 간헐적 폭발장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인데, 그게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그렇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말하는 정확한 진단이지. 간헐적 폭발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이런 진단을 받을 정도로 조절이 안 되면 그거는 엄마가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충동적이거나 분노 조절이 좀 안 되는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눌까 해. 보통 충동적이거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걸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기질적으로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전두엽 발달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ADHD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데는 양육자의 양육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 그리고 충동성이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은 아이들일 때는 좀 충동적이라든지 친구와 트러블이 잦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약간의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 이런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보통은 이런 기법들을 쓰라고 해. 1단계 멈추기. 일단은 그걸 멈추게 하라는 거거든. 잠깐 이렇게 하면서 멈추게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환경에서 이동을 시키는 거지. 잠깐 벗어나도록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거실에서 엄청 짜증을 내고 하면 아이를 방으로 데려간다든지 해서 그곳을 살짝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약간의 환기가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는 심호흡하기. 너가 아주 싫어하는 복식호흡. 근데 이게 또 과학적으로 많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교감신경을 떨어뜨리고 부교감신경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보통 관찰하기라고 하는데, 내 마음을 관찰하고 외부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거든. 네 번째는 이제 처리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충동성과 분노 조절을 하라고 하거든. 그리고 이 분노가 올라왔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은 어느 정도로 화가 났니? 라고 물어보는 것도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게 하는 게 되거든. 예를 들어서 화가 엄청 난 걸 10점으로 해. 화가 안 난 걸 0점으로 해. 그리고 화가 엄청 났을 때는 물을 수 없지만, 화가 약간 가라앉았을 때 지금 얼마나 화가 났으니 몇 점 정도로 말할 수 있니? 라고 하면 7점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떨 때 7점 정도까지 화가 나는지 어떤 패턴이 있단 말이야. 어떨 때 이 정도 화가 나는구나, 그런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많이 화가 나는지를 자기 자신이 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런 상황으로 가려고 하면 이동을 하거나 멈추거나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점수화해서 살펴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런 이제 충동성이나 분노 조절이 어려운 거는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해두어야 해. 운동을 하고 복식호흡을 하고 셀프 토킹하는 이 세 가지를 평소에 훈련하라는 거죠. 복식호흡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하는데, 복식호흡은 보통 길게 호흡을 못하는 사람은 3초 숨을 마시고 5초 내쉬고, 조금 길게 할 수 있는 사람은 5초 숨을 들이마시고 2초 멈추었다가 7초를
호흡을 내쉬고 후 하고 내쉬는 게 더 길지. 그러면 이게 릴렉스해진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엄마하고 평소에 복식 호흡을 하면서 셀프 토킹을 했었는데 화가 날 때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기억해서 복식 호흡을 할 수 있었어? 네, 그 셀프 토킹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복식 호흡은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짜증나거나 화날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고 하는 거를 몸의 힘을 일부러 좀 이렇게 쭉 빼면서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 방금 그 말 아주 좋다고. 이완 훈련과 복식 호흡을 동시에 하는 거 아주 효과가 좋아. 너는 엄마가 말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잘했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삶에 짬이 생겼기 때문에 연륜이 생기고 있는 거죠. 셀프 토킹에 대해서 댓글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셀프 토킹은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거든. 그런데 그거를 미래의 언어나 불확실한 언어를 쓰지 않고 현재의 확실한 언어로 쓰면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는 셀프 토킹을 할 때 나는 상담을 잘한다.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보통 지금 상황이 불안하니까 셀프 토킹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은 잘하게 될 거다,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라는 언어를 많이 쓰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현재의 확실한 언어로 하는 것이 분명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거든. 현재 진행형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말은 그렇지, 확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지. 셀프 토킹을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 일기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거든. 그걸 기록으로 하는 거야? 자기 긍정감도 높이고 자아 존중감도 높인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셀프 칭찬 일기가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 엄마는 실제로 칭찬 일기를 쓰기도 하고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을 글로 적거든. 굉장히 좋은 것 같아. 해보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자꾸 더 그려져요? 뇌는 좀 재밌는 게 이미지로 상상을 한 거하고 실제로 경험한 거하고 두 개 다 같은 효과를 내거든?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도 그런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과거에 부정적인 것을 자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그만큼 안 좋다는 말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상당히 반항적인 모습도 있었던 거 기억하니?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좀 욱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조금 트러블이 생기면 일부러 좀 대드는 것처럼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런 면이 보였거든. 그리고 중학교 때 너 핸드폰을 던졌던 거 기억나니? 그랬을 때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혹시나 기억나니? 화가 나더라도 핸드폰을 던지거나 물건을 그렇게 던지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도 다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한번 그런 행동을 반복했을 경우에는 핸드폰 같은 경우라면 핸드폰을 다시는 사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었던 것 같아요. 충동성이 있거나 공격성을 나타낼 때 그거를 부모가 똑같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로 쓰면 그 아이는 그것이 학습이 되어서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엄마는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 보통 그러면 약간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막 억누르거나 폭력적으로 말씀들도 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될 것 같아, 엄마도. 네. 근데 엄마가 다행히 그때 너가 다칠까 걱정도 되고 다른 사람을 다칠까 걱정이 되는 게 먼저 떠올라서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건데 부모님들도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학습이 되는 거거든. 충동과 공격성도 상당히 학습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처음에 말했던 부분 양육 태도에서 그런 게 키워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과 약간 통하는 면이 있는 거지. 그러네요. 호흡과 셀프 토킹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은데 평소에 이걸 꾸준히 해두면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효과는 나타나거든. 평소에 준비를 잘 해놓고 연습을 해놔야지 딱 때가 되면 진가가 발휘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가르칠 수는 없어. 평소에 많이 연습을 해두고 그때는 써먹는 거지. 맞아. 원래 위기에 대한 그 대비는 평소에 해놔야지 딱 위기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엄마는 셀프 토킹을 어떻게 한다고 말했잖아. 네. 너는 셀프 토킹을 어떻게 해? 저는 요즘 셀프 토킹을 어떤 걸 하냐면요. 회사 일이나 아니면 또 유튜브도 지금 제가 열심히 돕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저도 좀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칠 때 내 스스로 좀 힘을
주기 위해서 응원하는 차원에서 아, 잘하고 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아, 좋아. 지금 이렇게 내가 제 시간에 일어나서 늦지 않게 잘 회사 출근하는 것, 그리고 가서 내 몫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난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셀프 토킹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네. 초등학생은 그러면 셀프 토킹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보자. 나는 숙제를 잘한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한다. 매일매일 즐겁게 지낸다. 그것도 되게 괜찮겠다. 나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감이라 했잖아. 네.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아주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또는 평소에 하는 건데 충동 조절이 안 되고 화를 내고 난 뒤에 하는 긍정적인 셀프 토킹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조금 어렵다. 그래, 그거 참 어렵지, 그치? 또 실수를 했네? 그런데 점점 나아지고 있다. 어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인정하는 거지. 실수한 거를 부정하진 않아.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요? 아, 이번에는 내가 조금 욱했던 것 같아. 그렇지만 괜찮아. 다음번에는 잘 참아낼 거니까. 그것도 아주 좋다. 자기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언어보다는 괜찮다. 나는 더 잘하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지. 그게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셀프 토킹인 거지. 평소에 자기에게 칭찬의 언어를 많이 써주는 것도 좋고, 잘못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는 이렇게 된다라고 자기 확신의 언어를 쓰는 것도 셀프 토킹으로선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아이들 스스로 이런 셀프 토킹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 처음에는 엄마와 함께 연습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걸 보시는 그 부모님들 그리고 성인들도 이 셀프 토킹이 첫 번째는 어색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해도 도움이 되나? 라는 의심도 조금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진짜로 그 극단의 힘든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막상 이제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 때 이런 셀프 토킹을 하게 되면서 아,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좀 괜찮아지네? 이거를 정말 극단으로 가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기 전에 미리미리 하면 좋겠죠. 또 이게 좀 어색할 수 있는 이유가 한국인은 칭찬에 좀 약해요. 근데 이게 셀프 토킹이라는 게 스스로에게 긍정감을 주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해주는 칭찬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국인은 칭찬에 어색하고 인색하기 때문에 처음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좋다는 거는 입증된 거니까 노력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비난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셀프 토킹을 가르친다는 거는 부모 자신이 평소에 자기가 셀프 토킹을 할 수 있어야지 가능한 거다. 맞는 것 같아요. 남을 비난하지 않으려면 일단 내 스스로도 비난 안 하고 내 스스로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비난이나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되면 들은 사람이 불안해지거든. 그래서 정말 최소화해야 하는 거야. 재빨리 셀프 토킹을 하는 거를 가르쳐야 하는 거지. 허당 엄마, 오늘은 충동성이나 분노 조절이 잘 안 됐을 때 운동을 하고 복식호흡을 하고 셀프 토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엄마는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고. 건강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엄마가 강의를 갈 때도 힘이 들 때도 있고 강의하고 나면 꼭 어렵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셀프 토킹을 해줘야 돼. 강의를 잘했다 하고 칭찬해줘야 돼. 그러면은 유튜브는 어때요? 유튜브 촬영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난 유튜브 촬영을 잘하고 있다. 너도 해봐. 저도 유튜브 촬영 잘 도와드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허당엄마 채널 앞으로 더더욱 잘 될 거고 보시는 분들도 같이 행복합니다. 좋아. 근데 그 복식호흡이라는 게 뭔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복식호흡을 여기서 한번 직접 해보면 어떨까요? 해보자. 눈을 감고 5초간 숨을 코로 들이쉬고 그리고 2초를 멈췄다가 입으로 7초간 숨을 내쉬는데, 처음에는 복식호흡을 하는 거를 우리가 느끼기가 어려우니까 배에 손을 올려서 숨을 마시면서 배가 앞으로 쑥 내미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입으로 후 내쉴 때는 배를 안으로 쑥 집어넣는데 그때도 손을 올리면 쉽게 느껴지잖아. 들이쉴 때는 코로 들이쉬고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응. 물론 코로도 나오지만 그래도 입으로 내쉰다고 생각하면은 입으로 훨씬 더 많은 양으로 내쉬게 되는 거지. 그럼 지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해보자. 자, 한번 눈을 감고 시작.
자, 해보니까 어때? 좀 뭔가 몸이 이완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여러 번 하는 거지. 근데 엄마는 이걸 하면서 처음에는 숨만 쉬거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나한테 천천히 말해주는 거지. 셀프 토킹도 같이. 나는 마음이 편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는 거지.